조선 최고의 지성인 정약용. 그 이름만 들어도 빼어난 학문과 깊은 통찰력이 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한양의 중심에서 학자로서 또 관료로서 빛나는 재능을 펼쳤던 그가 만약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남의 끝자락의 작은 마을로 내쳐진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조리 사라진 낯선 땅에서 그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무엇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가 늘 좇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조선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 한 명이었던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삶을 통해 물질적 풍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발견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살림 이야기는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커다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과연 다산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을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때는 1801년, 조선의 수도 한양은 피바람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유박해였죠.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정약용 선생에게도 이 박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덫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려했던 관료 생활, 존경받던 학자의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디찬 유배령뿐이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 정약용은 정든 한양을 뒤로하고 머나먼 남쪽 땅, 강진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험난한 고갯길을 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고통스러운 여정은 그의 마음속 절망감과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을 겁니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 저미는 상실감이 그를 짓눌렀겠죠. 마침내 도착한 강진은 그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낯설고 황량한 풍경, 문명과는 거리가 먼 작은 어촌마을은 한양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낯선 땅에 버려진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막막함과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과연 그는 이곳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고독한 신세에 처한 정약용은 깊은 상념에 잠겼을 겁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법이죠. 유배 초기의 정약용은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으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과제였을 겁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죠.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지내며 그는 매일 아침 샘물에서 물을 깃고 직접 밭을 일구어 곡식과 채소를 심었습니다. 흙투성이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며 그는 생명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행위 속에서 정약용은 살림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작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맛보게 된 것이죠. 폐가와 다름없던 낡은 거처에서 다산초당으로 옮긴 후에도 그의 살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물을 깃고 직접 옷을 해입는 등 기본적인 삶의 행위에 집중하며 그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존 의지, 그리고 작은 노력에서 얻는 소박한 만족감. 강진의 자연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밭일을 돕기도 하면서 그는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맨손에서 다시 시작된 살림은 그에게 단순한 생존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학문적 성취의 밑거름이 되어주었을 겁니다. 강진에서의 고난과 소박한 일상이 어떻게 그를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다시 세웠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참으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을 잃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가 어떻게 다시금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지 말이죠. 강진에서의 고단한 유배 생활은 정약용에게 그저 괴로움으로 점철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험난한 시기를 통해 삶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고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살림의 경험이 그에게 준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었죠. 맨손으로 직접 생활의 모든 것을 읽어나가며 그는 세상의 이치를 몸소 체득하는 귀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흙을 일구고 곡식을 키우며 자연의 순리와 생명의 경이로움을 깨달았고 이웃과 함께 땀 흘리며 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와 따스한 유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경험들은 그의 학문적 깊이를 한층 더하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었을 겁니다. 다산초당에 머물며 그는 그야말로 지식과 삶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행복의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그 어떤 시절보다도 충만하고 평화로웠죠. 그는 새벽녘 이른 시간부터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진에서의 소박한 살림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력은 그의 학문적 연구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통찰하고 백성의 삶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실학사상을 집대성하는 수많은 저작들이 바로 이 시기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탐구하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실용적인 학문에 오로지 몰두하며 지성의 꽃을 피웠습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을 거닐며 깊은 학문적 토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를 배경 삼아 혹은 푸른 숲길을 따라 걸으며 세상의 이치를 논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속세를 벗어난 신선과도 같았을 겁니다. 직접 끓인 향긋한 차를 마시며 고요히 사색에 잠기거나 먼 길마다 않고 찾아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물질적 결핍 속에서도 그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군 소박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지적 희열과 인간적인 교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이었죠. 그렇게 한 권 한 권 완성된 책들을 쓰다듬으며 깊은 만족감에 잠기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한 성숙과 내면의 평화, 그리고 지성인으로서의 숭고한 기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배지 강진은 그에게 고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삶을 재구성하고 학문적 깊이를 완성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낸 위대한 성장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다산초당에서의 18년은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였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빛나는 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유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젊은 시절의 정약용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강진에서의 살림 경험은 그의 사상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 즉 자급자족과 이웃과의 나눔, 그리고 학문적 탐구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유배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표정은 아마도 지난 세월의 고난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찬 깊은 평온함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다산초당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 싹트고 완성된 정신적 고향이 되었을 테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저서들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의 삶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사상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바쁘고 물질적인 가치에 매몰되기 쉬운 우리 현대인의 삶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좇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과연 전부일까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살림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진지하게 찾아보라고 말이죠.
그의 삶은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살림의 지혜를 되찾고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